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해방 후 바로 독립국가가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마저 두려움에 떨었던 독립군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해외 학계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패망 이후 저절로 건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이완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가 저절로 독립한 걸까요? 해외 학자들은 전혀 다른 견해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대의 카터 에커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방은 일본 패망의 결과지만 독립국가의 복원은 조선인의 조직적 저항 덕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은 되었지만 독립국가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UCLA의 존 덩컨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본이 패망했다고 해서 36년 억눌린 민족이 자동으로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해방 후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들여다볼 겁니다. 조선은 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국가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보시죠.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방된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럼 지금부터 1945년 그날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패망해서 독립한 거야. 들으면 그럴싸하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독립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진짜 충격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만으로 독립국가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졌다고 해서 모든 식민지 나라들이 자동으로 독립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비교 하나 해볼게요. 1945년 일본이 패망했을 때 생긴 일들입니다. 타이완은 일본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 있었고 결국 독립도 못했습니다. 만주는 소련이 바로 점령해버렸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는 프랑스가 다시 들어와서 지배했어요. 인도네시아는 독립하려다 수년간의 내전으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캐나다의 안드레 쉬미드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은 아시아 식민지들에게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잡아낼 능력이 있는 사회는 거의 없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의 문 앞까지 갔다가도 그걸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조선만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독립한 게 아니라 민족국가라는 형태로 곧바로 복원됐습니다. 그건 정말 전 세계 식민지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못 쓰게 된 상황. 학교에선 일본어만 쓰라고 하고 신문도 일본어로만 나옵니다. 심지어 내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떤 민족은 자기 언어를,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바로 조선입니다. 일제는 군대나 무기보다도
언어와 정체성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어는 곧 기억이고 정체성은 존재니까요. 해외 학자들도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예일대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 식민지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력을 가진 언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언어는 강자의 언어로 전환이 일어나지만 한글은 중국어와 일본어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남이나 몽골의 언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변형되거나 소멸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계 언어사에서 한글만큼 이 정도 저항력을 가진 언어는 거의 전례 없다. 그만큼 한글은 다른 문자를 능가하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한국학권이자 안드레 쉬미트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글은 조선 민족 독립의 최후 보루였다. 일본의 언어 동화 정책은 조선에서만 철저히 실패했다. 실제로 조선은 모든 게 금지되고 억압받던 그 시절에도 몰래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우리말을 지켰습니다. 밤늦게 모여서 공부하는 야학, 몰래 열린 비밀 한글 교실, 전통 교육의 중심이었던 서당, 신앙과 함께 배움을 이어간 교회 학교, 공식 금지에도 버텨낸 조선어 강습소, 심지어 몰래 돌려보던 은밀한 한국어 신문. 일제에 걸리면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한글을 그리고 정체성을 지켜낸 겁니다. 일본의 동화 정책이 실패한 지역은 조선뿐이었다. 그 어떤 식민지보다도 강하게, 그 어떤 압박보다도 끈질기게 조선은 말을 지켰고 그 말 속에 깃든 우리를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1942년 조선 총독부가 내부 보고서에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인은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극도의 저항을 보인다. 조선어 없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 내부에서도 조선어 완전 금지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조선인의 언어적 결속은 세계 식민지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조선은 침묵 속에서 한글을 지켰습니다. 한글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은 민족은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본 패망 이후 곧바로 국가를 복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고 헌법도 없고 국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실상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과연 어떤 것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해외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하버드의 카터 에커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은 식민지 저항 중 가장 조직적이었다. 네덜란드에 다시 점령당한 인도네시아나 프랑스에 다시 점령당한 베트남과는 달리 한국의 독립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장된 점을 주목합니다. UCLA의 존 덩컨 교수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국가적 수준의 조직운동이었다. 의열단은 세계 식민지 무장단체 중 가장 공격적이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의열단은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조직이었습니다. 의열단은 150여 명의 단원이 모두 23차례의 의열거사를 기획, 실행하면서 일제의 강압 통치에 분연히 맞섰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시위나 거사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상 이렇게까지 저항한 민족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미군 정보기관 OSS는 해방 직전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정보 수집 능력과 국제 네트워크를 주목했습니다. OSS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유럽의 저항운동과 견줄 만큼 고도로 조직적이다. 특히 미주 독립운동 세력은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청원서를 제출하고 워싱턴 외교가를 움직이며 한국이라는 이름을 국제 무대에서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조선은 스스로 준비된 민족이다라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전문가 존 스프링홀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선인의 조직력은 국가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눈에는 안 보였지만, 지도에는 없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조선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국가를 36년 동안 스스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 없는 시대에 나라를 만든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국가로 복원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도 마음속에 한민족의 피를 잃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3.1 운동입니다. 하지만 3.1 운동이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3.1 운동은요,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계를 향해 외친 거였죠. 해외 학자들도 이 부분을 주목했어요. 미국의 동아시아학 교수 마이클 로빈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3.1 운동은 세계 식민지 역사에서 가장 국제적인 민족운동이다. 3.1 운동은 전 세계 식민지 해방의 정신적 토대였다. 그렇습니다. 3.1 운동은 전 세계 식민지 나라의 정신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날 전국에서 약 200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생, 농민, 지식인, 종교인, 상인, 여성, 심지어 아이들까지 누구의 지시도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조선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12개국에서 동시에 조선 독립 지지 선언이 나왔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도 조선 독립이 공식적으로 언급됐고 미국, 영국, 중국 언론은 앞다퉈 코리아의 이름을 보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국제사회는 조선을 피지배 식민지가 아닌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준비된 민족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3.1 운동을 통해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전달했다. 3.1 운동은 종교, 계층, 지역을 넘은 기적 같은 통합이었다. 그렇습니다. 3.1 운동은 단지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선이 세계 앞에서 우리는 민족이다. 우리는 스스로 국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선언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없었다면 1945년 해방 이후 조선은 단순한 식민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3.1 운동은 조선이 세계 앞에서 우리는 민족이다라고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언 없이는 해방 후 독립국가로 복원될 수 없었다는 것이 해외 학자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처음엔 그저 일본이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해방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외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조선의 독립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36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했습니다. 언어를 지켰고,
정체성을 지켰고, 조직을 만들었고, 세계에 당당히 독립을 선언했고, 일본이 무너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겁니다. 어떤 나라들은 그 기회를 놓쳤고, 어떤 민족들은 정체성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력해 보이고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는 수천만 명의 마음이 끊임없이 조용히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방향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자부심으로 따뜻한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